밖에서 사람 만나고 오면 녹초가 되고 왜 그렇게 힘들었나 그날 대화를 곱씹어 보면 하지 못한 말들이 계속 생각나서 후회가 됩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 중에는 예민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예민함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본인 성격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예민한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밖으로 안 나오시고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저만 해도 집 밖을 거의 안 나가는데요. 밖에만 나갔다 들어오면 너무 힘이 빠져서 다른 일을 못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쉽게 피곤해지고 집에만 있고 싶은 마음이 크신 분이라면 아마도 예민한 성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민한 정도를 보통은 기분 상태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분은 때에 따라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몸 컨디션에 따라도 기분은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기분보다는 자신의 에너지가 언제 높고 나쁜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쉽게 피곤해지면 자연스럽게 집에서만 활동하려는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순이 집돌이가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생각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도 쉽게 쉬기가 힘듭니다. 과거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일도 많죠.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면 상대가 전달하려는 내용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 사람의 눈짓, 손짓, 표정 등 필요 이상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고 신경 씁니다. 그러면서 내가 미리 준비한 말도 생각하려고 하니 정작 상대가 전하려는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예민하게 이것저것 관찰하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자신을 딴 생각한다고 생각하거나 오히려 둔감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HSP라고 합니다. 외부 자극과 정보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작은 자극도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똑같은 스트레스도 크게 느껴지니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부담감과 압박감도 더 크게 느낍니다. 같은 일 처리를 해도 더 꼼꼼하게 보고 더 많은 정보들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내에 일 처리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소한 정보도 본인에게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경험이 쌓이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남들보다 더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 자신에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 가든지 비상탈출구를 먼저 살피고 화재나 지진이 났을 때 피해서 도망갈 경로를 미리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치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족관에 가서 물고기를 구경하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유리가 깨져서 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피하지?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화재가 나면 앞문이 빠를지 뒷문이 빠를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하지요. 이렇게 안전에 대한 위협을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어릴 적 큰 사고의 경험들이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천적이기보다는 후천적으로 발달된 것이지요.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고 지내려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밖에 나가기 싫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됩니다. 본인은 예민한 성격이 저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민한 성격은 오히려 남들과 다른 나만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다루기가 어려운 칼일 뿐이지 잘만 다룰 수 있다면 그 어떤 성격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분들 중에는 예민한 성격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앨런 머스크가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보통 이상의 예민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아스파거 증후군이라고 밝혔는데 I'm actually making history tonight as the first person with Asperger's to host SNL. 아스파거 증후군은 발달 장애의 하나로서 외부 자극에 대한 민감도를 HSP보다 훨씬 크게 느낍니다. 그런 예민함 때문에 앨런 머스크는 왕따를 겪으면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다른 학생이 계단에서 밀어서 이중간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으니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는 천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 예민함은 자신이 몰두하고 있는 일에서 탁월함으로 바뀌어 남들이 보지 못한 생각과 개발 능력으로 화성까지 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민함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예민함은 싸워서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거지요. 예민함은 이해하고 관리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려면 예민함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민함이 성격이 되는 과정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성장하면서 위험한 상황에 자주 노출되어 뇌의 편도체가 발달된 경우도 있습니다. 편도체는 위협을 인지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나치게 발달되면 위험에 반응하는 교감신경계 역시 활성화되어 만성적으로 항상 긴장 상태에 있게 만듭니다. 위험에 예민한 뇌가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의 특징 중 하나는 지나치게 상대의 눈치를 본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별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나 몸짓도 다 나와 관련되어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상대를 오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힘든 건 계속 신경 쓰니까 본인이 빨리 방전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예민함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기적인 운동과 이완 훈련을 한다. 당연한 말 같지만 주기적인 운동과 몸의 이완 훈련은 민감도를 낮추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예민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가면 처방받는 치료 기법이기도 합니다. 주기적으로 일정한 리듬을 갖고 오래 하는 운동일수록 특히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조깅이나 산책 같은 운동 말이죠. 이런 움직임은 근육과 신경계를 이완시켜주는 효과까지 있어서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는 신경계를 쉬게 해줍니다. 예민한 사람의 운동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운동보다 효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예민한 사람은 잘 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활동을 했을 때 방전이 되는지 스스로 체크하고 자신의 에너지가 방전되기 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지요. 쉴 때는 자신만의 공간과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꼭 집일 필요는 없습니다. 민감한 사람들은 그냥 방에서 누워만 있으면 잡다한 생각이 더 많이 떠올라서 오히려 휴식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꼭 방에서 누워 있어야 한다고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군가는 음악 감상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방금 말씀드린 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머리가 힘들면 몸을 쓰는 것이 좋고 몸이 피곤하면 가벼운 두뇌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가 방전되어 가는데 휴식을 취할 수 없다면 적어도 스트레스가 많은 곳을 피하기라도 해야 됩니다.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조용한 곳으로 가시거나 눈으로 보는 정보가 민감한 분들은 잠시 눈을 감아도 효과가 있습니다. 저 역시 민감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저는 눈으로 보는 정보가 많으면 쉽게 피로에 빠집니다. 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나열된 물건을 보기만 해도 금방 에너지가 떨어지고 피곤해집니다. 그렇듯 신기하게도 잠시 멈추고 몇십 초만이라도 눈을 감고 있으면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니 스스로 민감한 자극을 찾고 의도적으로 차단하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민감도에 맞게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게 되면 이후에는 민감한 사람의 장점을 발휘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사람마다 갖고 있는 에너지는 전부 다릅니다. 예민한 사람들과 다르게 에너지가 항상 넘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더 좋을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예민한 사람들보다 쉽게 위험에 빠집니다. 에너지가 넘칠 때는 뭐든지 잘할 것 같고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리스크 테이킹 능력이 떨어집니다. 즉 자신의 능력을 과신해서 일을 벌리고 결국 수습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예민한 사람이 에너지가 높을 때는 다릅니다. 이런 사람은 리스크 테이킹의 달인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일을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보를 예민하게 다 볼 수 있어서 일 처리가 꼼꼼하고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일을 완성하면 다른 사람보다 완성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지 완성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흠인데 이것 또한 노력을 하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향성 리더인 마크 주커버그도 자신의 성향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말을 책상에 붙여두고 페이스북의 모토로 생각했습니다. 완수하는 것이 완벽한 것보다 낫다. 저 역시도 일을 할 때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압박감을 느끼면서 일할 때는 오히려 더 많이 그랬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모든 일을 스케치하듯 마무리하고 다시 앞에서부터 보완해 나가는 방법을 쓰면서 미완성에 대한 공포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부터 꼼꼼히 하다 보면 완성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서 오히려 일의 능률이 저하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전체 작업을 하고 나중에 디테일을 살리니 완성에 대한 부담이 줄어서 퀄리티가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예민한 성격은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성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과 저의 생각을 곁들여서 설명드렸습니다. 저 역시 예민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참 많은 책이었습니다. 스스로 예민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읽어보셔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